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부산이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다닌다고 하고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움직이기에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119대 29. 초라함을 넘어 처참하고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1호 영업사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핑계를 대겠지만 냉정하게 돌아볼 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 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나라들을 제쳤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창의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기업인이 움직이고 이런 낡은 방법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창의성을 보여줬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번엔 어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 된 마음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예산 전문가시죠. 조일출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1시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PT 하는 것만 좀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결과를 보고 좀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결선 갈 거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좀 비등비등하지 않겠냐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119대 29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좀 처참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 기왕 시작한 거 이런 마음이었는데 결과가 예상 외로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요. 조금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막 응원하고 했던 시민들, 또 부산 시민들 굉장히 열심히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건이었는데 그분들 마음은 또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2차 결선까지를 얘기했던 거는 조금 뭔가 분석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졌거나 그냥 희망 고문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정보 얘기하시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안기부도 국정원도 지금 아주 엉망 아닙니까? 국정원장도 없고 정보기관이 제대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뭔가 고장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KBS 9시 뉴스를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 현지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9시 뉴스하고 그러려면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대체로 어떤 경우에 하냐, 사전에 좀 취재를 해보죠.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딱 해서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내기 위해서 부산이고 어디 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방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KBS 9시 뉴스가 부산에서 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야, 축배를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뭔가 제대로 정보를 잘 못 준 거고, 안 될 것, 또 될 것 기대도 없는데 그냥 가서 한 것은 그 돈 버리는 겁니다. 지금 KBS가 사장 바뀐 뒤로 개판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건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자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정원에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는데 사우디가 122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게 벌써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KBS가 어제 굉장히 오버한 거죠. 정말 개념 없이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엑스포에 관련돼서 깊이 좀 관심 갖고 있었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았다, 어렵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보 때문에 한미일 축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중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였는데요. 중국이 이른바 제3세력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에 굉장히 지지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략 한 50표 이상을 중국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엑스포 표결에서는 사실 1차도 힘들었다라는 게 실질적인 분석이고 평가였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에게 미리 실망감을 주지 않고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약간은 오버하고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분위기를 잡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려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이러니까 희망을 갖게 했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 이렇게 댓글 나온 것들을 쭉 봤는데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잼버리도 하나 제대로 못 치러서 역사상 최초로 잼버리 대원들 짐 싸게 해놓고 얻은 건 빈대뿐인데 무슨 엑스포. 29표라고 국내 지지율이나 해외 지지율이나 도끼인 객긴이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지. 일찌감치 사우디 공식 지지가 122개국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언플이나 해대고 이런 글들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희 팬카페에 부산이데이님 우리 네. 애청자시죠.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목이 오늘 아침 부산 바다는 슬픈 바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30 엑스포가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119대 29. 미국과의 농구 스코어도 아니고 젖잘살을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완패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와 그 졸개들은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영업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두들겨 팰 희생양을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부산은 거리를 도배한 엑스포 그림들을 지워나가겠지만 부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 부산 바다는 슬픈 바다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부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영희 변호사 막상 까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를 가졌던 게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엑스포의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셨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이 엑스포라는 것이 93년도에 대전에서 이제 과학에 관련된 제한된 엑스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2012년도에는 이제 여수에서 엑스포, 해양과 환경에 관한 제한된 엑스포를 2번 했는데요. 이번 엑스포는 이제 월드 엑스포라고 해서 이제 모든 분야에 걸치는 굉장히 큰 분야에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하는 엑스포였는데 저는 정부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라는 말만 했는데 결국 성적표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성적표에 따른 그동안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열심히 일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도대체 그 뛰어다녔던 것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의 꾸준한 비판점처럼 본인의 외유 내지는 한국 정치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해외로 도망가는 이런 도피성 해외 순방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평가의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내치에서도 무능을 보여왔는데 뭐 내치도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 그 힘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결국 외교 전략 전술 여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무능을 이번 엑스포 표결을 통해서 전 다 드러낸 거 아니냐. 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일출 대표, 지금 참비료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유치한다면서 탕진한 5천억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5천억이나 썼나요? 공식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통과시켰으니까 올해 23년 예산 산자부에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는 254억 원입니다. 254.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고스란히 그냥 날린 거네. 그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산자부의 유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예산은 또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해 249억 원도 부족해서 329억 원 예비비로 추가로 썼고요. 총 578억 원을 지금 썼던 겁니다. 아주 처참한 전형적인 깡통 외교의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년 지금 또 대통령 외교 관련한 예산은 664억 원으로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방송 전에 우리 조 대표랑 얘기를 나누는데 정부가 엑스포 유치 안 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뭐 그런 정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6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24년 예산 내역을 보니까 5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거죠. 5억. 예.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몇백억 원에서 몇천억 정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23년에 그러니까 30년에 개최가 되는 거니까요. 유치한다고 254억 잡았으면 유치됐을 때를 예상해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254억 원을 책정을 했고 그 돈을 지금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119대 29라는 아주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5억 잡아놓은 것은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입니까? 뭐 마무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그런 식으로라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올해 254억 잡아놨다가 내년에 5억 잡아놓은 것은 안 될 걸 미리 예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국가 사업의 경우 정부 전체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정말로 노력을 했는가도 궁금하고 판세는 제대로 봤는가? 어떤 부분들을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지 정보기관들은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지 어젯밤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도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김유정 의원? 예. 저도 이제 그 PT까지 보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5차 PT였는데 굉장히 뭐 깜짝 놀랄 만한 뭐 그 출연자도 있다. PT 하는 그 멤버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또 막판 뭐 뒤집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PT를 잘하면. 이런 한 가닥 희망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너무 한마디로 시쳇말로 너무 후졌어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에서 그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마지막에 강남 스타일이 또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용도 그렇고 뭔가 그거를 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참전 용사들 나와가지고 뭐 과거 한국이 이렇게 변하다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전 근대적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왜 그 정도밖에 영향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뭐 전자투표니까 곧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예상을 다 했을 텐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우리를 지지해준 130개 국가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PT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젯밤 PT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년 6개월, 1년 반 동안 이제 열심히 뛰었다고는 합니다만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판세 분석을 정말 정확하게 했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엉터리 정보를 보고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강남 스타일이 나왔어요. 예, 마지막에 싸이 강남 스타일. 언제적 강남 스타일입니까? 그리고 강남이 부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어제 앞부분 봤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누가 영어 발음도 좋은가 뭐 이런 정도 관심 외에는 내용도 올드하기가 그지 없어요. 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적? 참 이런 생각이 왜 나옵니까? 창의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창의성이. 지금 아니 사우디 오일머니 상대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독일하고 뭐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그냥 깡으로만 싸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간절할 때 부산 시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얘기가 심지어 나옵니다. 부산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됐으면 좋겠지만 누구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이 나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누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까? 돼야 되는데 되면은 또 저놈 좋아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게 만들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우리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재계 여러 기업들과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러한 성원과 또 칠곡 아지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국회의 만장일치의 그러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 얘기했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 총리 이번 개각에 뭐 포함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철근 실장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릴까요? 개각 대상에는 한덕수 총리 이름은 별로 안 나오고요. 근데 오늘 이거 나온 뒤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12월 중순께 아마 뭐 개각설이 있어요. 개각과 그다음에 청와대 그 실장, 뭐 수석비서관 뭐 이런 분들 총선 출마할 분들 아마 그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 이런 정도의 영업 실적이면 해곡감이죠.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녔죠. 많이 코피도 나고. 코피 났대요? 외국 다니면서 코피 난 거 아니에요? 82개국 만났다고 하면서 막 다니고 와서 무리해서 국무회의 하는데 뭐 코피가 살짝 났다 이런 돌아와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유로 코피가 났는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하여튼 그 저는 일단 그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기업, 그다음에 체육계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다 일단 시야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유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윤기 변호사, 유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고 돈 헛되이 쓰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책임을 딱딱딱 묻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도 설명드리면은 민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에는 위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임인들은 그 위임자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형법으로 넘어가면은 배임죄 같은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못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배임의 의도가 있을 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마 여기서도 또 예측이 되죠.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하위 공무원들의 탓을 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지도자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저는 뭐 조선시대 때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 외에 진짜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 공적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적 서비스 잘 해왔죠. 서울올림픽도 유치하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평창올림픽도 유치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는데 그 정부의 역량과 능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뭐 들어오지 못하는 걸커녕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내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 총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이젠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무거운 책임감 운운하고 겉으로는 저 신문총리가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모양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월급만 축 내고 저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고 이번에 이 말장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저는 꾸짖어야만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예산 전문가 나오셨는데 물론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껴가면서 열심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단 말이죠. 나라 돈 쓰는 것을 너무 부담 없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가. 네.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옮기는 것부터 나라 돈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나 그런 걱정들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뭐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다고 야,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리고 내일부터 화이팅 하자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산자부 비용만 254억 원이 올해 들어갔고요. 그리고 간접비용까지 합한다면 몇천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공직의 의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한덕수 총리는 경질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죠. 기재부하고 관료들이 아니라요. 그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을 썼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그것도 119대 29라는 참패를 당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엄청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 사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은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분은 잼버리 때부터 또 이태원 참사 때부터 주된 책임의 몸통이거든요. 근데도 신문만 보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연명해 오셨는데 저는 그 어제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전산망 그 장애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연설하시는데요. 아니 국무회의에서 말씀하는데 뭐 이거저거 문제점들을 막 짚어내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문제 짚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행정전산망이 장애가 나가지고 국격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의 최고 지도자고 책임자라면은요. 양심이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송합니다의 지읒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대통령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총리나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서 전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말 이제는 좀 꾸짖던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좀 재신임을 묻던지 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까지 이 정부를 참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안희모님은 해외 순방 기네스에 올랐다고 하더니 이럴라고 글이 나댕겼나. 세상에 29표가 뭐냐고. 글로벌 호구 인증이네. 아싸님,
국민들 분노 지수는 119도, 윤통 지지율은 29. 119대 29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들인지 성공하려면 다 뭐 전략도 짜야 하고 인력도 잘 배분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들인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엉겹결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가 대통령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은 없는지 위로할 부분 찾고 대통령 부인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아픈 곳 찾아다니고 외국 나가서 아기 안는 사진 그거 멋있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본인 과시하고 본인 위로하고 자위하고 그런 용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정말 대통령 부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이건 부끄럽고 분노가 막 이런 걸 넘어서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이면 뭐 선물을 받든지 어쩌든지 뭐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면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선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이 선물 가져갑니다 라고 사진 보여주는데 오라고 하고 그 선물 받으면서 아유 뭘 또 이런 걸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받습니까? 그 비싼 걸. 이건요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지금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이틀에 걸쳐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저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선물 받는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아이고 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이쪽으로 도둑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300만 디올 가방입니다. 저걸 이제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걸리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유 뭘 이걸 또 김유정 의원 그 전에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 목사가 이제 그 9월 저 때가 이제 9월 달이었는데요. 6월에도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는 샤넬 뭐 화장품 등 해서 한 185만 원어치를 사간 거고 9월에 저 크리스찬 디올 무슨 파우치인지가 300만 원이랬는데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300만 원짜리를 이제 사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걸 뭘 자꾸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요. 국민들이 애초에도 믿지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합니다.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올라갈 때 부산 is ready, 키링 달고 그 에코백
보면서 굉장히 검소한 대통령 부인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작년 5월인가 6월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청치마에 그 자주색 후드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게 완판이 됐느니 어쨌느니 입기만 하면 완판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 굉장히 검소하고 아주 그 캐주얼한 차림 이런 걸로 막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과 너무 다른 이 표리부동한 모습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이 당선되고 나서 적어도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이 고가의 선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습니까? 비싼 걸 왜 자꾸 사오냐고 얘기하지 말고 거절해야죠. 그리고 그런 카톡을 받았으면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다 받고 나서 이제는 사오지 마세요, 이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통령 부인의 모습 정말 국가의 격이 떨어진다.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김철근 실장, 김건희 여사가 저 명품 가방을 받은 곳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요. 왜 저기에서 받았냐면 대통령실이 그때 뭐 사저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 출퇴근하던 때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냥 사저인 거예요. 그 대통령 예. 사저. 거기도 경호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관저 역할을 그렇죠. 하던 곳이죠. 예. 예. 그리고 경호가 다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비단 이것뿐이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여러 녹취들이 뭐 앞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녹취록이 한 뭐 500개 이상 있다는 얘기들까지 있는 걸 보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더 불거져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500개나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사하고 통화한 거, 그다음에 수석비서관하고 통화한 거,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가지고 있는 분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나올 상황인데 제가 총선 앞두고는 거의 다 그 밝혀서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것도 지금 작년 9월에 있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결국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이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내용들이 터질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과 연관이 돼서 결국 국회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양특검을 의결을 할 건데 과연 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할 거냐 이거에 이제 관건이 생기겠죠. 저는 국민적 공분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못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받았냐, 지금도 가지고 있냐 밝혀라, 대통령실 입장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박주민 원내비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라는 질문.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전제 하에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제 질문을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해야죠. 국민들이 그런 거 궁금해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유튜브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유튜브 같은 매체에는. 아니 신은기 변호사, 네. 매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유튜브면은 대응 안 하고 그럼 뭐 지금 저런 것을 KBS가 보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면서 시비만 거는 거에 불과하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뭐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던 뭐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문제 있으면 그건 또 변론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체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스러움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인데 어떻게 이게 경호가 이런 식으로 뚫리는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왜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좀 검증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명품에 대한 그 영부인의 그런 뭐 애착이라 그럴까요? 그때도 뭐 해외 순방 때도 명품 쇼핑 해가지고 에코백 들고 나갔다가 명품 쇼핑 다니는 게 또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 이게 드러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요, 당연히 김영란법부터 해가지고 뇌물죄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영역인 것인데, 결국 그 이권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그럼 개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그 녹취록에 보면은 뭐 캠프 구성까지 다 챙겼거든요. 그럼 지금은 국정 운영을 합니다. 대통령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농단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 영상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도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 조금 설명드리면은, 청탁금지법은 뇌물이라고 하는 기존 형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공직자인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권을 받고 어떠한 국정 개입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은 경제 공동체 중에 공동체거든요. 그럼 뇌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높여놨던 법리의 기준, 이런 것들에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단 이 한 건만 있겠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먹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서리가 이제 오늘 3탄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선 때 이부속실을 안 만들겠다, 나는 뭐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굳이 여태까지 그 공약만 그렇게 굳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실 그 일부속실에 조력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안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부속실만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안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작년에 11월 7일 날 이제 관저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짐작만 할 뿐이지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들이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명분이 하나씩 더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법리적인 거 추가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내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인 그 비서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사적으로 써서 권력의 사유와 그게 다 직권남용 처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조사도 되고 뭐 초밥이니 뭐니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그대로 김건희 여사한테 맞춰보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혼자고요. 그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누가 선출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을 보좌라고 만든 대통령실의 공직자들을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명백한 권력의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논리보다 더 지금 심각한 국정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 있으면 제2부속실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 규모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칭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을 부를 때 V1, 영부인을 부를 때 V2로 불러요. V1, 2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럴 정도면 사실상 영부인인데, 영부인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실의 조력과 대통령실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대통령이 있고 영부인은 뒤에 있으면서 실제로 투명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을 그 조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실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걸 수사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건 그 가장 큰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V1이고 김건희 여사가 V2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그래요? 부른다고 합니다. 그 반대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과거에 그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공동으로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지금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파트너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 예산 쓰는 거 지난번에 우리 조일출 대표랑 한번 따져봤는데 파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당사자가 처벌을 받고 대통령의 경우는 또 대통령 경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국민들이 다 유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2024년 예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방문의 명예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 그리고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도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코나바 컨텐츠죠. 코바나 컨텐츠. 코나바 컨텐츠. 그냥 코바나라고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대표를 지금 쭉 하고 계셨는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쭉 봤더니 올해 지금 8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어허. 그리고 신규로 이제 증액된 예산들이 3천억 원이나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건 2024년 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있죠. 그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실에 지금 특수활동비가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합쳐져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만 해도 158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김건희 씨가 충분히 그러니까 공개적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행보로 밝혀지지 않고요. 소위 말해 감춰지게 알지 못하게 지금 행동하는 예산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대통령실에 제안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과거 YS는 차남이 문제를 일으켰고 DJ도 아들 문제가 있었고요. MB 때는 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다 문제가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문제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당정일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진짜 국정 운영을 같이 하셔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율하는 거의 김건희의 그림자라는 것이 국정 운영 전반에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조악합니다. 과거 정권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통령 부인 섹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님 활동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좀 품격이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요. 뭐 사진, 뭐 영상, 쇼츠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진엔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계속 섞여서 막 나옵니다. 행사들도요.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여사님 행사인지 뭐 대통령 행사인지 그냥 쭉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그 나열을 해놨는데 그런 것조차도 왜 이렇게 계속 그 질적으로 저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웬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부인이라면 거기에서 혼을 내야죠.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 지금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박하고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도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요.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단은요. 이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취임 축하연에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했죠. 네. 네. 그 참석하는 사람이 호텔에서 하니까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극소수죠, 극소수.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그때 몇 명인가 확인 좀 해봐요. 그때 몇 명이었더라. 지금 취임 만찬에 참석한 내용인데 원희룡 장관과도 사진을 찍고 아주 뭐 이준석 대표도 나오네요.
모든 사람 다 찍었네요.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이야, 저기 가면 저렇게 다 찍을 수 있구나. 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그때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기에 그 자리에 끼었다. 그거는 보통 뭐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또 특별한 관계거나 그럴 때 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의원들도 다 못 갔어요. 못 갔죠. 예, 예. 극히 일부 의원들만 가셨고요.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 취임식 날 저녁 만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니까 지금 거기에 초청받았을 정도면 상당히 특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인이 거기에 갔다면.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역할이나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최 목사님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가 취임식 축하 만찬 카톡 보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죠.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취임식 축하 만찬에 어떻게 초청을 받았냐면 네. 최재형 목사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예, 만찬이 있을 걸 알고 혹시 내가 참석할 수 있겠냐?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 이후에 외교부로부터 이제 참석해달라는 초청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행사입니다.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신은기 변호사. 예.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아마 모든 거의 몸통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어떠한 연유로 관계가 생겼고 결국 팩트로는 저 최 목사라는 분이 그 소수만 오는 150명밖에 못 오는 뭐 정재계 관계 모든 인사들이 오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연유로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를 이건 밝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뭐 이것이 뭐 함정 취재니 뭐 잔위 취재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결국 저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를 시점적으로 먼저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먼저 밝혀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니까 대응 안 한다? 이런 소리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주정 의원. 네. 김건희 여사가 실세다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그리고 취임 만찬 뭐 이런데 방금 우리 김철근 실장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도 못 갔는데 네. 뭐 유튜버 또 뭐 개인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팍팍 가가지고 자랑스럽게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어떻게 갔어? 다 김건희 바람이라는 것 이게 슬슬 알려지면서 저쪽이 실세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 주가 조작 사건의 뭐 회장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참석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참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 세상이 됐구나라고까지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죠 당시에. 그런데 당시의 영향력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지금은 사라졌겠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반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이 이것일 뿐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할 때 수의계약해서 뭐 한다더라 무슨 누구랑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물증도 없고 대통령실이 그거를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 가지 정말 의혹과 짐작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영상으로 지금 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다 보게 됐는데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설마 했는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증거 영상들이 나왔던 사실. 우리가 최순실이 정말 그렇게 힘이 셌을까? 설마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영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뭔 호성이죠? 정호성.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부동자세로 서 있고 뭐 옷 들춰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비서 부리듯이 이야기하고 그 말하면 다 받아줬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실세네 하고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 3탄이 또 나간다면서요. 3탄을 예고했는데요. 3탄이
생각보다 좀 충격적인 발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대단히 충격적인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강승규 수석과 뭐 통화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통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최 목사라는 사람하고 카톡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 이렇게 그 교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 후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검증을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된 상태에서는 저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저렇게 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되짚어 보면요. 김건희 여사도 뭐 만나는 사람 안 가리고 그냥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건데 저분들의 저 대범함이요. 최은순 장모도 사위 검사 믿고 잔고 조작 증명을 몇백억씩 하잖아요. 이게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어디 구멍가게 가서도 뭐 500원짜리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범하게 범죄와 비범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지금 드러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배경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 사위. 그 사위가 특검팀까지 가고 승승장구하고 특검을 해가지고 그 재벌 기업들 대통령 때려잡으면서 정의의 사도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목소리 떡떡 높이면서 살아온 것인데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검증 없이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소위 말해서 겁이 없이 만났다는 것은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조일출 대표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영상이 어떻게 찍혔느냐. 이 이제 몰래 카메라가 있는 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통령 대통령 신분이고 대통령 배우자인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원칙대로 보안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못 찾아서 못 찾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야, 나 만나러 오신 분인데 한번 이렇게 인상을 긁을 거예요. 그러면 위축이 되죠. 경호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 씨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또 뭘 가지고 오셨냐. 그리고 코바나 이 컨텐츠 사무실이 제가 보기에는 비선의 아지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부속실을 왜 안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동선들을 다 회피하기 위한 처음부터 전략이었던 거고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공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국민들한테 그 행보와 관련해서 모두 다 낱낱이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가장 놀란 게요. 이 최 목사가 가기 전에 디올 가방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 화면이 있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주중에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그러면서 그쪽은 샤넬이군요. 네. 뭐 그때 그런데 답장이 옵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니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이건 뭐 개인 사인 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널널하게 주기도 쉽지 않을 판인데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는 뭐며? 저건 디올이네요. 자,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려 가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카톡상으로도 샤넬 선물, 디올 선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진 보여주면서 나 이거 가지고 갈 거야. 날짜 잡아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서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은 내보시겠다고 하셔서요. 선물 받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정말 부끄러워서 이게 정말. 이게 나랍니까, 김철근 실장? 한심합니다. 정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더 불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뭐 꼭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부인이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이게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유 여사님 뭐 대통령 행사 다 해보고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마는 설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후진국처럼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카톡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디올이나 샤넬 명품백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아니 이거 뭡니까 목사님? 이거 왜 저한테 보내신 겁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나한테 가지고 오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 목사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저런 명품 말고요. 워낙 이제 뭐 평소에도 뭐 청치마에 후드에 뭐 검소하게 뭐 몇만 원짜리 뭐 입고 완판 이런 얘기 나왔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수한 옷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선물 뭐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국민 속인 거죠, 이거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여러 차례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국민들께서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뭐 명품 얘기가 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요. 지금 물어봐야 될 것은 왜 2022년 5월 달에 그 취임식 할 때 왜 최 목사가 저 자리에 갔는지 이거에 저는 집중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만약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무나 국민들 손들면은 다 들여보내줍니까? 그 특수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발생된 거거든요. 저는 자꾸 이렇게 정부나 또 대통령실이나 뺀질뺀질거리면서 말을 자꾸 피해가는데 결국에 국민들이 요 하나에만 저 집중해서 물어가지고 왜 그때 당시 최 목사를 거기에 누가 넣었는지 저는 그 사람이 몸통이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뭐 돗자리 깔면은 김건희 여사가 넣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첫 단추가 풀리고 지금도 이 김건희 여사가 요거 하나만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 안 하실 거거든요. 양평단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질 일들이 많은데 전 하나하나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역사의 심판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개인 카톡 같은 거 차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참나. 아무하고나 막 카톡하고 문자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그럼? 이제 개인 카톡 개인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밥 먹는 거는 카톡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전화 녹음 녹취된 게 다 나올 거예요. 지금도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막?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옛날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뭐 이런 것도 다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거요? 내가 정권 잡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한번 봐보시죠. 더한 얘기가 나올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많이 슬퍼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니 이 정도 나오면 대통령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두문불출하고 둘이 얘기를 안 하고 침묵을 지킬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튜브 사과 수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즐겨보신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런 분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유튜브 매체에서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우리 코멘트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말이 얼마나 천박한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잖아요. 그런 얘기 공개되지 않았나? 뭐 방구나 풍풍 끼고 뭐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자하고 7시간 나왔었죠. 통화한 그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녹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녹취가 돼서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되면 국민적 분노와 공분은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뭐 이 방송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 개인도
김건희 여사 개인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끌어오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우리가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가 부리는 공복이거든요. 공복 중에 가장 지금 그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지금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뭉개고 간다고요? 이거 언제까지 뭉갤 수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한테 이 국정농단과 사유화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빨리 초장에 지금 답변을 안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저는 폭발 직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라는 자는 이것도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이걸 볼 수도 있겠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일단은 이건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인 것 같아요. 불법적인 취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뭐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뭐 선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한 절차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을 자꾸 펼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이런 취재를 한다는 거 정말 취재 윤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용서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함정 취재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퉈봐야 될 부분인데 함정 취재가 허용되는 아주 예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정 취재가 아니면 취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거기에 명품 가방 들고 가서 촬영 좀 합시다 라면 됩니까?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제목이? 네. 서울의 소리에서 뭐 가방을 사주고 뭐 카메라도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샤넬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이거 디올 한번 갖고 가서 줘봐라. 받나 안 받나 보자. 그리고 이 카메라 갖고 가서 해봐라. 뭐 이제 뭔가가 틀어졌겠죠. 최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최 목사도 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틀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걸 받아요. 자, 그러면 그 함정 취재가 이 받은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까? 이거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함정 수사랑은 다르고요. 이게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불법이 더 높은지를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논쟁을 또 산으로 끌고 간다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예찬 최고가 나오자마자 벌써 또 기획 취재 저걸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 5월 달에 왜 최 목사가 그 150명 안에 들어갔는지 그거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가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녹음에서 국민의힘을 쥐약 먹은 X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전 쥐약 먹으면 저런 논평 한다고 봐요. 거의 뭐 지금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지금 모든 논점을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만 옹호하는 홍위병 짓을 하면서 본인은 공천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런 사람들, 이런 작자들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저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옹호하는, 그러니까 불법의 비호 세력들까지도 전 다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쥐약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저게 정치 공작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뭐 거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최순실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찰이 나서 수사하라,
하고 이제 강하게 만약에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가까운 사이고 뭐 연설문도 봐주고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국 급기야 그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막 이제 급속하게 발전이 된 상황인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취재의 뭐 불법성이나 이런 걸 갖고 무슨 공작이니 뭐니 이런 걸로 막으려고 해도요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가장 휘발성이 큰 것은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해라. 나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이 일을 풀어나가는데 나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